민원연 언론 대부 조선일보 편 6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자, 우리 지금 언론 대부, 조선일보 대부라는 책 1편을 읽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애초에 이쯤 되면 1편이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절반 정도 왔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부터는 계속 똑같은 한결같은 친일의 그 목소리가 어느 정도 점점 더 세지고 있나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라서요. 제가 특별히 스토리를 따로 읽어드리지 않고요. 알려드리지 않고 그냥 충격적인 그 신문 내용들만 몇 개를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동아일보 이야기가 나오는 데부터 시작하는데요. 14편입니다. 복간된 동아와 비대해진 조선의 친일 경쟁. 제목만 들어도 참 의미심장하죠. 자, 동아일보가 그 일장기 사건으로 인해서 폐간의 위기를 맞았었는데요. 이때 이제 다시 복간됩니다. 근데 복간될 때 동아일보가 어떻게 이제 납작 엎드렸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1937년 6월 2일에 복간이 됐어요. 1936년 8월 27일에 무기정간을 당했고요. 그러니까 한 8개월? 거의 뭐 꽤 10개월 정도 됐네요. 8월부터 그 다음에 6월에 이제 복간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본보에서 일장기 마크 말소 사건을 야기하여 당국의 기위에 촉하게 된 것은 실로 공축 불감하는 바이다. 이제 당국으로부터 발행전지 해제에 관대한 처분을 받아 금후부터 1층 근신하여 경히 여사한 불상사를 야기치 않도록 주의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면을 쇄신하고 대일본 제국의 언론기관으로서 공정한 사명을 다하여 조선 통치의 익찬을 기하려 하오니 독자 제위께서는 특히 조량하시와 배전 애호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자, 이게 동아일보가 내놨던 속간사고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이지만 아무튼 간에 일장기 말소 사건이 총독부의 분노를 일으킨 데 대해서 황공무지로소이다라고 사죄를 하면서 동아일보가 앞으로는 일제의 조선 식민 통치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맹세를 하는 이런 글이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대일본 제국의 충성을 서약한 이런 글 이후로 동아일보는 내내 충성을 서약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동아일보가 이렇게 열심히 하기로 결심을 한 바 이제 조선일보도 만만치 않은 조선일보도 둘이서 이제 신나서 친일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 사례들이 몇 가지 굉장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때 당시에 일본이 이제 중국하고의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측에서 말하기는 진화 사변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중일 전쟁이라고 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아무튼 중국의 그 중국군을 공격해서 일본이 여러 가지 일들을 벌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남경 대학살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은 그 일본군이 파죽지세로 남진을 해서 12월 남경을 점령하고 30만 명 정도의 중국인을 무참히 살육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동아와 조선일보는요. 계속 이런 것들을 유언비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아일보의 37년 7월 16일 사설을 보면은요. 때는 바야흐로 비상인지라 이런 시국이면 시국일수록 우리의 행동이 자중스럽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한간에는 유언비어가 유포되기 쉽거늘 이에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감정에 맡기며 이른바 이성이 이른바의 궤도에서 어긋나는 일이 있거나 한다면 우리가 뜻하지 아니하였던 결과를 초래하고도 수습할 길이 없을 터이니 어찌 경솔하다는 험을 벗을 수 있으리요.
또한 우리는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자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우리의 기억에서는 아직도 저 만보산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있나니 그 얼마나 경거망동이었던가. 그러므로 우리들은 왕사로 하여금 장래의 귀감을 삼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을 형제 자매에게 힘있게 권고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은 안전하다. 재류 형제도 편안하다. 우리는 일치하여 이성에서 살아야 할 것이니 이리하여서만도 비로소 우리는 유언비어를 물리치고 감정의 격동을 억제하고서 냉정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의 대금도는 발양될지니 형제자매여 자중하라. 우리는 안전하답니다. 지금 일본 안에서 안전하고 우리는 평안하다. 그러니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고 자중하라. 이게 동아일보의 사설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조선일보가요, 똑같은 날 또 이렇게 했습니다. 비상시에 처하여 가장 무서운 것이 유언비어다. 그 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대개 막대한 바가 있다. 이런 의미로 보아 최근 북지 사건이 재악화하자 당국이 빨리 그 취체를 엄히할 방침을 취한 것은 부득이한 처지라 할 것이다. 유언비어란 무엇이냐 하면 민심을 공포 또는 격양시킬 종류의 전연무실에 또는 사실이 약간 있는 말이라도 침소봉대의 과장적 전언의 유포를 지칭하는 것이다. 예, 요즘 나오는 가짜뉴스랑 좀 비슷하네요. 그죠?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자, 유언비어는 이런 것이랍니다. 물론 체질이 원래 연약한 사람은 육체적 전염병에 걸리기 쉽듯이 무식하고 우매한 사람은 유언비어에 전염되기가 쉬운 것이다. 그러나 콜레라 패스트는 원래 악성이기 때문에 건장한 사람으로도 걸리는 율이 많듯이 초비상시에 있어서의 유언비어는 총명, 유익한 사람으로도 전염되기가 쉽다는 일점도 특히 일반의 주의를 요할 점이다. 자, 굉장히 웃기죠. 정말 저는 자꾸 요즘의 상황이 떠오르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유언비어를 겁나 무서워하는 이런 사설을 내놨습니다. 조선일보가 동아일보와 똑같은 날 이렇게 유언비어를 주제로 한 사설을 내놓은 것,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총독부의 보도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 책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경 대학살 등이 벌어지면서 무참하게 일본이 아주 뭐 도륙을 하고 있다, 중국인들을,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건 다 유언비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렇지만은 도륙 이렇게 뭐 끔찍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언비어라고 말을 하지만 일본이 지금 이기고 있어요. 막 전쟁에서 막 이기고 있다, 중국을 이겼다라는 내용에 있어서는 신나게 중계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행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일제의 중국 침략을 계속 신나게 중계하면서 승리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보도에서는 아군, 황군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군에 대해서 아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1937년 8월 12일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비롯한 신문들은 대일본 제국을 위한 국방 헌금을 모은다는 사고를 다 똑같이 실었다고 합니다. 북지사변 발발 이래 민간의 국방 헌금과 국내 위문금은 날로 답지 않은 형편인데 본사에서는 일반 유지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접수 전달하려 하오니 강호 유지는 많이 분발하심을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사고를 써서요. 이 사고가 그 뒤에 계속 신문의 고정란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만 나간 게 아니고요. 또 계속 황군의 사기를 고무하는데 열성을 다하자라는 이런 사설을 실기도 했습니다. 되게 정말 속보이는 그런 사설들을 굉장히 여러 차례 싫습니다. 뭐 이런 돈을 많이 모아주고 그리고 황군의 사기를 고무하는데 최고의 그 노력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국민의 그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8월 2일자 1937년 8월 2일자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국민 측이 이것을 다하면 제1선의 사기는 진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한 것은 정신적, 물질적 양 방면에서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놓고 국민 측이 이것을 다하면 제1선의 사기는 진작되는 것이다. 요는 국민 각 개인은 각각 힘자라는 데까지를 목표로 하고 응분의 성의를 다하는 데 있을 것이요. 있는 이는 있는 이로서 기만원을 내는 것도 총우의 임무요. 출정 장병을 위하여 위로와 고무 격려의 편지 한 장을 보내는 것도 총우의 임무일 것이다. 그러니까 있는 놈은 돈 내고 없는 놈은 편지라도 써라 라고 하면서 지금 무조건 일본에 대해서 그 물심양면으로 응원을 해라라고 이렇게 하는 그 사설을 내고요. 그 밑에다가 이제 사고로 우리는 계속 앞으로 이런 그 후원금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일본이 점점 이제 중국과의 전쟁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우리는 이제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응원하는 이런 보도들을 내놨고요. 또 재미있는 보도가 하나 있는데 1937년 9월 7일에 동아일보는 애국일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황군의 노고를 치하하고 전 조선적인 애국을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재미있으니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에 있어서 황군의 노도 노련이와 총우의 성의도 여기에 세세히 매거할 것 없이 열렬하였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직업을 구별할 것 없이 전 조선적으로 타오르는 애국의 열성은 이 국가 중대의 추에 당연한 발로라 하겠지만 그래도 보고 듣는 자로 하여금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바 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애국은 친일의 열성입니다. 그러나 시국이 갈수록 중대화하고 있음을 재인식할 때 열성을 가하여 이 난국의 하루라도 빠른 극복을 염원하지 않으면 아니 될지니 이에 애국일에 당하여 전 조선적으로 팽배하는 애국의 지정을 축복하는 동시에 다시금 시국 재인식의 기회로 삼아 경일층 격양 발분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이렇게 전 조선적인 친일을 하자라고 요구하는 이런 사설을 동아일보가 1937년에 내놨습니다. 자, 이 사설은 9월 7일에 나왔었는데요. 그러자 조선일보가 질 수 없다! 그러면서 9월 12일자에 어성녀 봉안의 길. 참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한마디로 천황폐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모시는 길이라는 제목이래요. 어성녀 봉안의 길이라는 게 이 어성녀 봉안의 길이라는 사설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거는 사설을 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천황폐하께 올려드리는 이런 글을 썼는데요. 천황폐하께로서 진화사변을 깊이 어진념하시와 지난 4일 임시의회 개원식에 어칠림하사 우열하옵신 치거를 하사하옵신 바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나요? 아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하사하시온 바 이 제 처거를 배하옵건데 제국과 중화민국과의 제휴협력에 의하여 동아의 안정을 확보하여 중화가 민국이 언제 제휴협력하라고 한다고 했답니까? 참 지네 맘대로 이렇게 쓰면서 동아의 안정을 확보하여 공영과 실을 거함은 짐이 전념하여 맞지 않는 바이다. 중화민국은 깊이 제국의 진위를 해하지 못하고 드디어 금추의 사변을 보기에 지하였다. 짐 이를 감한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자기가 그 천황에 빙의된 거예요. 조선일보가 이 말 자체가. 아무튼 굉장히 가관인 이런 사설을 내놨습니다. 꼴보기 싫어요. 더 이상 읽기 힘듭니다. 이렇게 조선일보의 사설은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일제의 중급 침략을 동아의 안정과 공영의 실을 위한 처사라고 미화한 것을 정당화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조선의 국민은 천황폐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충성을 다해 나라에 보답하라라고 명령조로 이렇게 조선일보가 국민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보답해라 니네들은. 지금 천황이 저렇게 훌륭한 말씀 하셨는데 이렇게 명령하는 이런 사설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뭐 상해 함락을 했대요. 그랬더니 중계 방송하듯이 이거를 찬양하는 이런 조선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남경 대학살, 제가 아까 말한 그 남경 대학살이요. 이렇게 지금 대학살이라는 말로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정말 끔찍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일본 군인이 그 남경 대학살에 가담했던 일본 군인이 이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군인이 쓴 일기가 발견된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일기에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요즘 심심하던 중 중국인을 죽이는 것으로 무료함을 달랬다. 죄 없는 중국인들을 산채로 매장하거나 장작불에 밀어넣어 몽둥이로 때리거나 혹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 라는 글이 있을 정도였고요. 실제로 이때 당시에는 진짜 그냥 엄청나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냥 20명씩 묶어서 가서 죽이고 죽지 않은 사람은 찔러서 죽이고 그리고 뭐 그냥 산채로 불태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을 중국인을 상대로 해서 일본인들이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선일보는 아까 유언비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유언비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이게 이제 막 보도들이 넘어올 거 아니에요. 소문들이.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번에는 외면을 했다. 라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당시에 남경 총공격전 드디어 개막이라는 기사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호해를 발행해서 남경성 각 성문 일제히 점거, 장렬한 시가전 계속이라고 해서 계속 남경 함락을 했다라는 흥분 이것만을 그냥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속에서 함락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그 남경 대학살에 대해서는 아예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그 참혹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남경 만행에 대해서 단 한 줄의 기사도 실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16편으로 가보면 언론 보국으로 천황폐하께 충성이라는 제목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겠죠.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조선 지원병 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양하기에 이릅니다. 38년 1월 18일 조선일보의 일면 기사의 머리 제목이 조선의 지원병 제도 실시 획기적 중대 사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15일 육군성 발표에 의하면 조선인에게도 금년 4월부터 지원병 제도를 실시할 터인데 우선 400명 정도를 보병에 한하여 연령 15세 이상 심신 건강한 자를 선발하여 6개월간 훈련하여 조선부대에 배속시키기로 한다는 바 재형 기간은 2년이라 한다라고 하면서 무릇 국민에는 납세, 교육, 병역 3종의 의무가 있는데 종래 조선인에게는 납세의 의무만 있었고 교육, 병역의 의무는 없었다. 듣건대 당국은 우각희 전 총독의 초등교육 10개년 계획을 5년으로 단축하고 이후에 8년을 기하여 의무교육의 실시를 기초를 한다고 하니 금차 발표된 지원병 제도와 아울러 조선인도 점차 3대 의무를 다하게 될 터이다 라고 햇소리를 해댑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납세만 했는데 이제 교육과 병역의 의무도 다하게 됐으니 얼마나 좋냐. 쉬구나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또 38년 4월 26일에 조선일보 일면에 또 실린 총후보국 강조주간이라는 것에서는요. 장기전에 대처하게 됐으니 국민적 각오를 단단히 해라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진화사변은 장기전에 임하여 국민의 총후 지원이 1층 신료성을 띠게 되었다. 즉 제국은 진화의 희료지대를 점령하고 해안선을 봉쇄하였다 할지라도 국민정부의 완전한 생명선을 액하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며 만주사변에는 무력을 많이 쓰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헛소리하네요 또. 당시 장 정권의 재정적 유산이 많아서 만주국 건설에 곤란이 없었으나 근본 진화군은 소위 초토향 전술하에 퇴폐하니 건설에 재정이 거액으로 필요하여 국민당이 비록 괴멸한다 할지라도 국민당과 합작한 공산당은 코민테른의 후원하에 견고한 세력을 가졌으며 일독이
방공협정이 성립되었다 할지라도 도기만을 의뢰할 처지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시국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장기전에 대처할 국민적 각오를 촉함은 현하의 근문이 오는 29일 천장절을 중심으로 1주간 총후보국 강조주간을 제정한 것은 시의에 적당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뭐 이때도 굉장히 절약 저축해가지고서는 돈을 좀 내라. 이런 소리를 쭉 하고 있네요. 당시 조선은 사실은 정말 마른 수건 쥐어짜는 수준으로 이제 굉장히 착취가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 아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조선일보는 일본군의 중급 침략에 도움이 되도록 가난한 백성들이 종이, 목면, 연료를 절약하자 이런 절약운동에 나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문사들이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 간면 그러니까 신문 지면을 이제 줄이겠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신문은 안 나오는 것도 괜찮으니까 이거는 괜찮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감면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계속 황군의 그 충성을 다하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 감격의 성전 1주년 기념일도 했다고 합니다. 1938년 7월 7일인데요. 제목이 조선일보의 제목이 국민 감격의 7월 7일 성전 1주년 기념일에 조선 경성 총동원 연맹 발해식 개최 개인 수만 명 성동 원두의 총동원 해가지고요.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은 일제가 중국 침략 전쟁을 확대하면서 조선인들의 총후 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직한 것인데요. 이 발해식에는 대동민우회, 시중회, 조선교화단체연합회 뭐 등을 비롯해서 일본 적십자 조선본부, 조선군사후원연맹 등 59개 단체와 윤치호, 이병길 등 계일 56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 당연히 이제 돈도 내고 뭐 이런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라는 그런 선전선동을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해 나간 것이죠. 자, 이렇게 열심히 친일 운동, 그러니까 친일을 해 나가던 이런 그 조선 동아가요. 결국에는 이제 조금 더 세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939년 1월 1일 조선일보에서는 뭐를 하냐면요. 천황폐하의 신년 동정 관련된 보도였는데요. 중일 전쟁이 일본군의 일방적 우세로 마무리되고 있었기 때문인지 일면에 실린 천황 히로히토의 사진은 군복 차림이었다고 합니다. 군복을 입은 히로히토의 사진을 일면에 싣고요. 그리고 그는 그 히로히토는 군모를 쓰고 왼손으로 쥐봉을 잡고 있었는데요. 이때 또 최상의 헌사, 살아있는 신에 대한 최상의 헌사를 씁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언흥이 광희, 전정의 영광이 찬연히 빛나는 소와 제14년의 아침, 황공하시옵게도 신엄이 극하시와 금리의 대본영을 두시옵신 후 이 제2회의 가춘을 맞이하옵신 대원수 폐하께는 성수 39를 산하옵니다. 황후 폐하께로서는 언연히 37세의 춘을 맞이하시옵고 어경사는 양춘 2월경으로 어건강하시오며 또 대궁 어소에 계시옵는 황태후 폐하께서는 언연 56세의 선춘을 맞이하시옵사옵니다. 황공하시옵게도 황군을 통수하옵시는 대원수 폐하께서는 홍하의 어성업에 신성공명한 대방침을 세우시옵고 유사 이래의 어위협 완성에 숙야 어정려를 끝없는 어인덕을 사계에 미치옵시옵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다 암호 같은데요. 자, 이 말은 한마디로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이비 종교 신자들도 이렇게 극진한 찬사를 살아있는 신에게는 바치지 않을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아들으십시오. 저도 뭔 어짜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이게 그 조선의 임금에게도 이렇게 한 적이 있을까요? 이런 식의 그 찬사를 뭐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939년 3월 10일 조선일보는 중국 육군 기념일에 제하여라는 사설을 올리는데요. 이때도 3월 10일 금일은 육군 기념일이다. 이날은 명치 27, 28일로 전역 당시의 육군 전승의 위적을 영구히 기념하기 위해서 봉천 대회전 중 봉천성을 점령한 3월 10일을 육군 기념일로 정하고 매년 육군에서는 물론 제민간 단체에서도 기념 행사를 하여 오는 깊은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엉뚱한 날 3월 10일에 국군의 날이 아닌 육군의 날을 했나 봅니다. 자, 이 사설에서는요, 그 37년 7월 9일 일본군이 노구교 사건을 일으켜서 중국 침략을 시작한 것을 동아 영원의 평화 확립을 목표로 한 정복전쟁이라고 미화했고요. 일본이 동아 신질서 건설을 국시로 삼고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 그 아시아를 흥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국 일치가 승리를 부르는 여의봉이라고 조선일보가 이렇게 외치고 있었고요. 그리고 조선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전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진정한 평화를 위해 전쟁을 하라라는 이런 제목의 사설도 실었네요. 이거는 39년 4월 17일 사설인데요. 정말 가관도 아닙니다. 인류 역사는 평화와 전쟁을 반복하는 기록이다. 원래 역사는 도로매기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과거의 수천 년을 회고하고자 할 때 이 말이 어느 정도까지 진인 것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전쟁은 아프고 쓰라리다. 참화가 상반되지 않은 전쟁이 없다. 전쟁을 위하여서든지 신앙을 위하여서든지 지배를 위하여서든지 소유를 위하여서든지 다 한결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예수는 애를 말하였고 석가는 자비를 말하였고 공자는 인을 말하여서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없이는 평화가 없는 것이 진리다. 진화사변도 동아에서의 영원한 평화를 확립시키기 위한 전쟁이다. 전쟁을 싫어하고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 구차하게 평화를 가졌다고 하여도 그것은 굴욕이요 패망이다. 그러므로 전쟁으로서만 오직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고 평화를 향락할 수 있다. 이런 햇소리를. 이거 요즘 써도 되겠네요. 조선일보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요즘 문재인 정부 비판하면서 그대로 써보시죠. 딱 맞네. 이거 구해드리고 싶네요. 이거 잘 모르실 텐데 조선일보 기자들도 우리가 예전에 이런 훌륭한 말을 했다라고 헛소리를 하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설은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평화의 회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프지만 전쟁을 한다. 그러니 전쟁을 심껏 그렇게 응원하라. 모든 것을 정말 다 쥐어짜서 전쟁을 지원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17편까지 아주 주요한 내용들 위주로만 읽어드렸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일본을 밀다가 조선일보가 폐간되는 일이 생깁니다. 자, 여기까지. 다음 편에는 조선일보가 어쩌다가 성은이 망극하다라고 맨날 말하던 조선일보가 폐간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바빠서요. 더 읽어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조선일보 대일보 10권 책 사시고 싶으신 분 계속 열려 있으니 민원연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